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x의 차수가 2차식인 것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ax제곱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일단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은 두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 두 식의 곱이 0보다 클 때는 A가 0보다 크고 뭐 B도 0보다 클 것이다. A가 0보다 작다면 B도 0보다 작을 것이다. 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클 테니까 자,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겠죠. x 마이너스 3도 그러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때는 x가 1보다 큰데 x는 3보다 크대요. 즉 공통범위 x가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반대로 x-1이 음수라면 x 빼기 3도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x는 1보다 작은데 3보다도 작대요. 그럼 얘의 공통범위 x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도 만족하고 이때도 만족한다 뜻이니까 결국 이 식의 해는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기에는 식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은 함수를 조금 이용해 볼 겁니다. 함수를 이용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함수일 수도 있죠. 이때는 a가 영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걸 거예요. 만약에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어느 범위에 그려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0보다 큰 쪽에서 지금 얘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렇게 갖고 있죠.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갖고 있게 될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x축 위쪽을 봐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에서 그래프가 이 빨간색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구할 거는 x값이야. 그치? x값은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의 영역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갖게 돼야 되느냐? x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작은 쪽, 그죠? 또는 여기보다는 큰 쪽을 갖던가 아니면 오른쪽 그림에선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은 쪽을 갖던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까 우리 봤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1, 3, 마마 해서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 뜻은 얘는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인데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 x축 위의 쪽을 봐달라는 거고 결국 이 영역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어디겠니? 라고 묻는 거죠. 즉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2차 부등식의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선생님은 이런 그래프를 좀 활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ax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다 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0보다 작을 때는 이번에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 영역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이 영역을 말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x값의 범위는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이만큼, 이만큼이 되겠다. 이해 가시죠? 얘도 간단하게 얘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땐 거니까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번에는 1과 3 사이에 요 값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즉 1부터 3까지 x의 범위는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 이걸 우린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이 그러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인 형태가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이 a 값이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a가 양수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a가 양수였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선생님은 총 세 가지 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 이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실근, 두 개의 값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x축이 딱 여기에 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아예 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려고 해.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x축 위쪽에 그래프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라고 그랬잖아. 0보다 큰 쪽 한번 영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구멍은 뚫려 있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구멍은 뚫려야겠죠. 그죠? 딱 한 점에서 만났지만 x축에 닿아 있으면 안 돼. 그지? 0보다 커야 하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어때요? 모든 부분이 다 올라가 있죠. 자, 그럼 각각의 x값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는 p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 때는 알파보다는 작은 값에서 x가 가져야 위의 그래프를 만족하겠죠. 즉 x는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x는 베타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해가 나올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p는 가지면 안 되니까 x는 p가 아닌, p 말고 나머지 값들은 다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x는 p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실수를 가져면 된다. 그죠? p 빼고 나머지 얘네들 다 가져도 항상 위에 있게끔 만들잖아요.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은 a가 0보다 클 때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봐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위로 볼록하겠죠. 위로 볼록할 것이고 위로 볼록한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때 x축이 이렇게 두 개가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네요. 자, 나는 0보다 큰 쪽을 보고 싶은 거야. 표현해 보면 얘는 이만큼, 얘는 없네요. 얘도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 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때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간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해가 없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것.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다 봐볼 거예요. 기초 단원이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봐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간단하게만 볼게요. 빠르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블록할 테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할 것이고, x축이 두 점에서 만나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안 만나던가 세 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봐달라 그랬으니까 여긴 구멍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 또는 크거나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근데 얘네들을 한번 잘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모실이라고 할게요. 얘도 모실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세 개로 한번 볼게요. 얘는 두 점에서 한 점에서 안 만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봐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겠네요. 또 얘는요. 여기에 딱 닿는 얘를 P라고 한다면 이 P점에서는 0과 같아지겠죠. 밑에는 나머지 것들은 0보다 다 작지만 P점만큼은 0과 같아진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의 해가 어떻게 나오겠니? 알파부터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는 X가 P일 때만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X는 P라는 딱 하나의 실근을 갖겠네요. 그 다음에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봐봅시다. 세 번째, 지루하죠? 벌써 짜증나죠? 그래도 부셔야 돼요. ax제곱 bx 첫 bx 플러스 c가 이번엔 0보다 작을 거야. a가 이번에 1번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눕시다. 하나, 둘, 셋. 빠르게 할게요. 두 점, 한 점, 안 만나. 자, 0보다 작으려 그래요. 0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죠. 0보다 작은 쪽 있어요? 없네요. 0보다 작은 쪽 얘도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때는 알파 베타라 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쉽죠?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너무 빠르게 그렸나 봐. 위로 볼록 너무 대충 그리고 있죠. 두 점, 한 점, 안 만나.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은 쪽, 작은데 얘는 0과 같은 쪽이니까 빠져야 되고 모두 실수. 그러면 얘는 모실이겠죠. 얘도 모실이 같으나 요걸 P라고 한다면 X는 P가 된다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P는 되면 안 되는 모실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알파 베타라고 친다면 알파보단 작아야 하고 X가 베타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안 써지니? 베타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네 번째죠.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면 돼? a가 양수, 그러면 아래로 x축 x축 x 왜 이러니? x축 선생님 지금 밤을 샜어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죽겠네.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이제 칠해지죠. 그래서 아래쪽. 얘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딱 해당이 되겠네요. 루돌프인가? 오, 노잼. 끊고 다시 가야 되나?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할래. 미안해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잖아?
그럼 얘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요거 P라고 하면 얘는 X가 P일 때만 만족을 하겠네요. 왜 그런지 의미를 좀 잘 봐봐. 0보다 작은 쪽은 없어, 그치? 근데 같은 게 P일 때만 같으니까 X는 P라는 유일한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해가 없겠죠. 두 번째 봅시다. 다 왔어. 아이,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두 점, 한 점 안 맞나? 0보다 작을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즉 모든 실수다. 모실이 얘도 모실이죠.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빙 알파 베타 x는 알파보다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소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따진다라는 걸 좀 익숙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좀 꾹 참고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을 수도 있으나 좀 보고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2차 방정식이 아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도 저렇게 분다라는 거. 그러니까 풀이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선생님 나열한 거고 근이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아직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끊었다가 할게요.